비키니시티에서 돈을 가장 밝히고 지독한 구두쇠로 유명한 집게사장. 오늘은 집게사장 말고도 에피소드 곳곳에 등장했던 또 다른 개들은 과연 누가 있었는지 알아봅시다. 아주 머나먼 조상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수백만 년 전 바다속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스폰지밥 뚱이 징징이 조상이 불에 바다 식물들을 구워 먹으며 레전드 먹방을 찍었는데요. 이때 바보같이 나뭇가지를 구워 먹은 원시 뚱이에게 원시 스폰지밥이 바닥을 기어다니던 원시 집게를 잡아서 구워 먹도록 해주었죠. 현재의 집게사장과 크기를 비교해본다면 수백만 년 전의 원시 집게는 지금보다 현저히 작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시 집게 이후로 비교적 가까웠던 조상으로는 12세기 중세 시대에 왕국을 다스렸던 귀족 집게가 있었습니다. 그가 거주하고 있는 성은 앙증맞게도 현재 집게리아의 형태와 비슷했네요. 귀족 집게처럼 비교적 가까운 조상은 또 있었죠. 바로 서부의 영웅 스폰지밥 편에 나온 조상입니다. 19세기의 비키니시티는 죽음의 눈 마을로 불렸으며 서부 시대에 살았던 집게의 조상은 이 자그마한 마을에 주점을 차려 꽤나 짭짤한 돈을 버는 자영업자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당시 플랑크톤의 조상은 마을 주민들이 두려워하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그가 마을에 올 때마다 집게 조상의 돈을 탈탈 털어 가져가 아주 생양아치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비교해보면 플랑크톤은 그저 집게의 버거비법을 훔치려다가 실패하고 결국 좌절만 해대는 비참한 존재로 등장합니다. 조상님과 영 딴판인 모습이죠. 집게사장의 엄마도 빼먹으면 섭한데요. 그녀는 나쁜 단어를 내뱉은 아들과 스뚱디오 때문에 너무 놀라서 잠시 정신을 잃어버렸고, 그들에게 벌을 주려는 차원으로 집 외벽에 페인트를 칠하도록 시켰습니다. 자신의 청춘을 그리워하는 집게사장이 젊은이들의 유행을 느끼기 위해 스폰지밥과 뚱이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멋진 유행은 무슨, 영 이상한 활동만 잔뜩 하러 돌아다니면서 집게사장을 폭발하게 만들었는데요. 이후 뚱이의 달콤한 제안을 따라 남의 집에 몰래 침범해 여자 속옷을 꺼내어 시시덕거리던 중 결국 집주인에게 발각되고 맙니다. 알고 보니 그들이 있었던 집은 집게사장 엄마의 집이었다는 게 밝혀졌죠. 여기서 집게 엄마는 아들에게 그날 밤 외출 금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엄마의 속옷을 들고 깔깔대다가 그만 엄마에게 들켜버린 이 상황,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진짜 말이 안 나오겠죠. 특이하게도 플랑크톤은 집게 엄마에게 푹 빠져 데이트 신청을 넘어서 나중에는 프로포즈까지 했었는데요. 잠시 되짚고 가자면 플랑크톤이 그녀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감시하고 있던 게 소름 돋았었죠. 그런데 집게 엄마를 향한 플랑크톤의 마음이 비록 진심이었다고 해도 역시나 버거비법을 알아낼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는 게 들킨 뒤 집게 엄마는 플랑크톤을 곧장 날려버렸고, 그의 사랑은 상처로 뒤덮일 뿐이었습니다. 집게사장은 엄마에게 순정적이고 아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어 엄마 말을 잘 듣는 아들처럼 보이지만, 돈을 그렇게나 많이 벌면서 엄마에게 용돈을 주려고 하지 않고 선물 하나 사주기도 싫어서 장례식장에 놓인 시체의 모자를 훔쳐와 엄마에게 주는 것도 모자라 엄마 바로 옆에서 패드립까지 해버립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이 상황을 보시면 분에서 도로 살아나시겠구만. 나 안 죽었다! 그런데 집게사장의 짠돌이 기질은 어쩌면 엄마의 영향이 일부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집게사장과 플랑크톤의 과거가 공개됐을 때 당시 집게네는 너무나도 가난하여 허름한 판자촌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걸레짝을 바느질해서 옷을 만들어 입을 정도였죠. 집게야, 이제 다 됐다. 옷이 예쁘지 않니? 친절하게도 젠킨스 할아버지께서 걸레를 주셨단다. 이렇게 집게의 엄마는 출연 비중이 꽤 높았던 반면 그의 아빠는 시즌 12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집게리아에서 장사를 방해하는 젠킨스와 그를 저지하려는 집게가 각각 자신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보조할아버지를 넘어 선조들까지 몽땅 불러서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마치 포켓몬 배틀을 하는 것 마냥요. 이쯤에서 집게사장의 할아버지로 넘어가 봅시다. 그의 할아버지는 바다를 돌아다니며 약탈을 일삼는 해적입니다. 때문에 할아버지는 손자 역시 해적이 되길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바람대로 집게사장은 해적업에 잠시 뛰어들었으나 수익이 마땅치 않아 몰래 그만두었고, 이후 식당을 차려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는데요. 집게사장은 아직도 손주가 해적이라고 믿고 있는 할아버지를 실망시킬까봐 걱정되어 집게리아 직원들 및 뚱이의 도움을 받아서 식당을 해적선으로 바꾸었고, 마치 자신이 해적 선장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 세 명은 그의 선원들로 둔갑하였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모든 것들이 거짓말임을 눈치챘고 손자에게 큰 실망감을 느낄 뻔했으나 집게리아에서 판매되는 음식의 가격을 보더니 손님들에게 제대로 바가지를 씌워 돈을 벌고 있다며 오히려 집게를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역시 해적이라 돈을 밝히는 교활한 성격은 못 버리는 것일까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금고를 털어 뻔뻔스럽게 돈을 훔쳐가고 말죠.
그렇다면 집게사장의 할머니는 어땠을까요? 보통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대부분 틀니를 착용하는데 특이하게도 집게의 할머니는 골판지로 이루어진 틀니를 사용한다고 하죠. 또한 집게는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애틋하여 자신의 가슴팍에 할머니 문신을 새겨넣은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조카들까지 모른 척했단 말이다. 집게! 삼촌! 왜 취직이 안 되는지 집에 가서 생각해봐! 설산에 살고 있는 거대개가 집게리아에 들이닥쳤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일은 안 하고 계속 빈둥거리는 징징이를 혼내주려고 집게사장이 이런 거짓말을 했었는데요. 징징이의 게으름이 거대개를 이곳으로 불러내어 결국 징징이는 잡아먹히게 될 것이며 심지어 징징이의 옆에 있던 스펀지밥도 먹혀버린다. 그런데 때마침 배가 고파 시내로 내려온 거대개가 음식 냄새를 맡고 식당으로 들어오고 맙니다. 징징이를 혼내주려고 내뱉은 집게사장의 말, 그리고 먹을 것을 찾으러 시내를 떠돌다가 집게리아에 도착한 거대개. 한눈에 봐도 엄청난 우연의 일치가 일어난 것이죠. 거대개는 하얀 털이 수북했으며 큰 덩치와 이빨, 그리고 지독한 입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개가 굶주림의 집게리아를 휘젓고 다니는데 징징이는 거대개를 집게사장이 분장한 것으로 착각하고 오히려 괴물에게 까불어대기만 했죠. 하지만 결국 거대개가 진짜 괴물임이 밝혀졌고 화가 났던 거대개는 집게리아 직원들을 몽땅 잡아먹으려고 해서 그들은 큰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그래도 스폰지밥이 게살버거를 괴물에게 재빨리 만들어준 덕분에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거대개는 자신이 먹은 음식값까지 지불하여 지능 수준도 꽤 높은 괴물임이 분명했죠. 집게사장을 제외한 다른 개들이 한꺼번에 등장했던 곳은 시즌7 최고의 짠돌이 에피소드였습니다. 최고의 짠돌이 후보로 선정된 집게는 그와 비슷하게 구두쇠 근성이 가득 찬 개들의 모임에 참석했었는데요. 얼마나 고약한 구두쇠였냐면 집게사장은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우표값 1센트를 제외하고 편지 봉투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며 자랑스럽게 떠벌렸죠. 그런데 집게사장이 같이 들고 온 가방에 몰래 들어가 있었던 또 다른 짠돌이가 있었습니다. 진짜 클래스가 다르죠. 한편 짠돌이끼리 나누는 독특한 악수법도 있었고 최고의 짠돌이상을 받을 만한 후보가 누구인지 다른 이들에게 공개하는 순간에서는 3명의 후보 모두 소금기 잔뜩 찌든 듯한 짠돌스러움을 가졌었는데요. 집게사장은 공짜 버거를 나눠준다며 손님들을 불러 모았다가 곧바로 한 발자국씩 1달러를 내라는 어처구니 없는 규칙을 만들어 돈을 쓸어 담았고, 또 다른 짠돌이 후보는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과자의 맛이 3배 더 좋아졌다는 이유로 바코드를 3번 찍어 손님의 돈을 억지로 뜯으려고 하는 악질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후보는 이미 누군가에게 사용된 더러운 휴지 조각들을 차곡히 모아서 엮은 뒤 두루마리 휴지에 연결시켜 재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구두쇠 짠돌이 수준을 넘어서 그냥 정신병자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집게사장은 최고의 짠돌이상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되어 스펀지밥에게 자신을 악랄한 구두쇠라고 소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약간의 과장과 거짓말을 첨부해서 말이죠. 하지만 역시나 일말의 거짓말도 제대로 못하고 순진에 빠진 스펀지밥은 다른 짠돌이들 앞에서 그를 월급도 잘 챙겨주는 착한 사상이라며 칭찬하는 바람에 그 즉시 집게는 최고의 짠돌이 후보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후보에서 제외되고 상도 못 받게 되니 이제 짐을 챙겨 돌아가려던 찰나 호텔 방 내부의 비품들을 챙기는 스펀지밥을 보고 집게는 점점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무려 호텔의 방을 통째로 훔쳐서 가방에 쑤셔 넣었고 체크아웃을 하려는 도중에 가방이 터져버려서 집게의 도둑질이 모두에게 들키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역시 짠돌이들은 사고방식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호텔 방을 훔쳤던 집게사장에게 그들은 오히려 박수갈채를 날렸고, 방을 훔치려던 집게의 클래스가 모두를 감동시켜 결국 올해 최고의 짠돌이상은 집게가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개들 중 의료계에 종사하는 나름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의사 개도 있었고, 엄밀히 따지면 개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나는 로봇 집게가 있었네요. 이 로봇 집게는 말 그대로 로봇이고 게살버거 비법을 훔치기 위해 플랑크톤이 만든 작품입니다. 오늘 이렇게 집게사장을 제외한 또 다른 개는 누가 있었는지 되짚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개는 누구였나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